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0일,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면,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노예 해방일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미국의 공휴일이 겹치면서 휴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이외에 주요 뉴스들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저는 오늘 뉴스에서만큼은 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계 안정화에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군사 핫라인 이 부분의 연결은 불발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괜찮은 이러한 협의를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야 이거 서로 간의 대립이 완화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양국 간의 무역은 물론이거니와 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의도가 있었고 나름 괜찮은 방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견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이 슬그머니 나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가뜩이나 꺾이고 있는 지표인데 이거 반등하는 거 돈 풀어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랑 협약을 해? 야, 이거 제조업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겠는데? 요거 일단 기대감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미국만 하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경기적으로 봤을 때 지표가 잘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까딱 잘못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제조업 전 세계 1등 국가랑 어느 정도 원활한 무역을 진행한다? 그럼 물가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은 서로가 엮여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것이죠. 게다가 이 두 국가 같은 경우에는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을 통해 가지고 이 인프라 투자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올 시너지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 가지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이 부분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이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다만 이 해외는 좋은데 한국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냐? 지금 근원 물가가 오를 위험이 크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현재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한번 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럽 금리 올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죠. 물론 거기가 고점이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올리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동결이 기본 기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고금리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산업 부분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다? 역시나, 네, 역시는 역시 아파트죠. 대출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이자가 비싸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거는 부담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전세 가장 비싼 가격에 들어간 사람들 이거 만기 곧 있으면 도래한다라고 하거든요. 전 여기서 큰 거 하나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라도 이 한은에서 혹시나 금리를 단기적으로 좀 내려주지 않을까 뭐 기대감을 가지면서 얘기하시는 거 제가 몇몇 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물가랑 이 경기 관련해서 봤을 때 포퓰리즘 국가가 아니면은 일단 물가 먼저 잡는 걸 최우선으로 합니다. 미국도 보세요. 경기 침체 감안하더라도 일단 물가부터 잡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했을 때야 경기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커지더라도 한국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롭게 짓는 중소건설사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뭐 콘크리트 파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각종 기자재, 뭐 차우나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다가 가전, 가구 다 안 팔리겠죠. 그렇다면은
네, 요거는 아파트의 가격은 물론이거니와 관련 업계에 굉장히 큰 타격을 한 번 더 입힐 수 있는 이러한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아파트를 사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살 마음을 정했다면 어떤 일정을 잡는 게 좋다? 못해도 1년은 더 지켜봐라. 요거 터질 때까지 터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AI가 계속해서 뜨는 모습들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변수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고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추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게 된다면은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굉장히 핫했다가 요즘에 잠잠하죠. 그런데 다시금 현대차에서 대놓고 이 착용 로봇 이쪽의 사업에 속도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또 올라오겠구나 꿈틀하겠구나 로봇 그동안 조용했는데 춤춤한 거 다시 한번 반등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해외에 또 세일즈 외교하러 나간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최근엔 방산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방산 위주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세일즈 외교 하나만큼은 기깔나게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해외 순방 나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기대감이 높아진다, 수주 물량 쌓여간다,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뭐 방사부터 해서 원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팔 건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잘 좀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하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포트 같은 것도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나씩 툭툭 올려놓고 있고 제가 공부한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냥 얘가 어떤 거 보고 있는지 참고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말고 특별하게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그거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멤버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요거 한 번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어떤 내용 나왔는지 최근 한 달치 요것만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5월 24일에 어떤 거 있죠? 루트로닉, 신송홀딩스 있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신송홀딩스 제가 정확하게 가격적으로 9,000원 아래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100%가량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에 루트로닉도 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확하게 얼마죠? 25,70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0%가 넘는 가격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이제 큰 것들 위주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6월 1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대주전자재료, 성일하이텍, 피플바이오, 에코앤드림 이게 보이고 있죠? 자,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대주전자재료 가격적으로 94,700원 우선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성일하이텍 14만 1,20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도 10%가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피플바이오 에코앤드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면 피플바이오 12,200원 아래에서 그리고 에코앤드림 34,750원에 말씀드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야 성공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만큼 제 최근 폼은 정말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해도 될 정도로 높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 6월 6일 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 자, 5가지의 종목이 이런 수익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ENF 테크놀로지 22,400원에 말씀드려가지고 8% 수익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대림제지 9,100원에 말씀드려가지고 이 종목도 한 6% 정도 그리고 YTN 같은 경우에 13% 그리고 소룩수 같은 경우에
예,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2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하악 이렇게 3만 원에 말씀드려서 30%가량 더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영상 하나 더 있었죠. 뭐 여기선 뭐 올라간 거 없냐? 이 5시간 전에 업로드 된 거거든요. 요 궁금해하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일단 범한 퓨얼셀 28,300원인데 오늘 5% 넘게 하루 만에 올라갔죠. 그리고 자, IM 12,000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모든 종목 100%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과반 이상이 특히나 6월 6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싹 다 5% 이상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제 나도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두산이나 여러 가지 분석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잘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거 멤버십 전용 이 가입 있죠? 누르시면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됩니다. 요즘에 치킨 가격 2만 원 훌쩍 넘는데 예,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싶다. 주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 체크하고 싶다. 예, 내용 같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강조드렸던 위쪽에 이 매물 벽들 이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빠지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뭐 이제 올라오는 요 힘이 아직 완벽하게 빠진 건 아니니까 이전과 달라진 점은 뭐가 있고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어제 나온 내용 보자면 LG 엔솔이랑 두산이랑 폐배터리 관련해서 손을 잡았다 라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죠. 두산 쪽에서 이 관련되어 있는 특허가 하나 있다 보니까 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물론 이게 나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소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SMR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원전 막 이런 쪽으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이러한 친구들을 다 이기고 주류로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저게 한 3년, 4년, 5년, 6년 뒤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련되어 있는 공장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거는 조금 많이 숙성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저 내용 하나만으로 계속되는 폭등은 조금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위치에선 어떤 걸 주목해야 된다. 그냥 원전, 그리고 수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떠할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에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쌓여갈 때마다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더라도 웨스팅하우스에서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일단은 조금이라도 다시 조금이라도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한 이유는 뭐다? 알고 이를 순식간에 대응하는 거랑 모르고 계속 당하는 거랑은 이제 손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룰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좋은 거 나쁜 거 혹시 모르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하시길 바라며 뉴스는 한번 쭉 보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급이랑 차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랬을 때 수급은
일단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한데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매수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네요. 제가 이 아래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두산은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종목이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종목입니다. 기관이 방향을 좀 이렇게 바꾸려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주류는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점에서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했다. 이게 뭔가 좀 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게 플러스로 마감되는 모습이 보여지거나 마이너스가 극도로 줄어갖고 영의 수렴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로 끝나고 내일까지 마이너스로 연결된다면 추가 조정이 현재 위치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오늘이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가 끝나고 이제 한 6시 다시 3시 37분인가 이때 이거 확정치 나오거든요. 그때 플러스 나오는지 마이너스 나오는지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랬을 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면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조정이겠죠. 그때 이제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던 11선은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 부근까지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1순위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문제인데 21선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11선에서 어떻게든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1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냐? 다시 11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냐? 21선 이렇게 쭉쭉 빠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현재 18,000원 부근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21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1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볼린저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빠지는 것처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여기까지 이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마지노선은 21선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21선을 딛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여기처럼 다시 한번 머리가 들리는 모습이 21선을 기준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나중 일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체크하고 그만큼 여러분들 그냥 뭐다? 여기가 얼만큼 중요한지만 참고를 하셔라. 자, 근데 이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물량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자리가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던 요 2만 원 부근부터 21,800원 요 라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기에서 한번 소화를 한 데 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물량 가장 두텁기 때문에 이걸 단기간에 한 번에 소화를 하는 건 힘들지 몰라도 이전에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맞닥뜨렸던 것보다는 긍정적인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상승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지금 나온 자리보다는 수월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탄력이 좋은 자리로 바뀌어가는 게 차근차근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워낙 두텁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과정을 한 몇 번 정도는 더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제 올라갔을 때는 21,800원 여기까지를 뚫어야지 여기에 매물대를 소화했다. 라는 걸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돌파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24,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요만큼은 수월하게 또 튕겨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두산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나오는 뉴스 뭐 나쁠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집중을 한다면은 뭐다? 원전 이런 쪽이나 아니면 수소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이 내용들도 보면은
단기적으로 좋은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는 충분히 이 내용만으로도 급등 나올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원전이나 이런 부분 보는데 다만 웨스팅하우스는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을 한번 봐야 되는데 외국인 쪽에서 오늘 매도로 갑자기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종가 끝나고 확정치도 매도로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내일까지 만약에 이게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단 11선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지지라인 11선 이탈이 없다면 특별히 현재 위치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11선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21선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건 취향에 맞춰서 난 못 버틴다 하면 거기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버틸래 하면 21선 지지 받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21선 이탈하면은 여기에서는 급락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건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선 아래까지 빠지는데 홀딩한다라는 부분은 마냥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또 올라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외국인 쪽에서 이 수급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지만 다시금 전환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요. 여기에서 가능성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에는 다시금 21,800원 부근에 있는 이 매물표 여기까지 있는 거, 여기를 소화하는 과정이 지금과 같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도 소화를 했지만 여전히 두텁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소화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 나와서 이걸 모두 한 번에 뚫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 많은 물량을 다 소화를 할 정도로 좀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뭔가가 생겼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올라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저항을 뚫게 된다면 순식간에 24,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매물이 많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한번 쑥 훑어봤는데 딱 이 총 정리에서도 핵심만 짚어봐라 한다면 역시나 뉴스는 뭐 아는 내용이니까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외국인 쪽 보는 거랑 이 11선 보는 거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고요. 준비 열심히 해온 만큼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